오랜만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잘 나가고 있는 금요일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체감 속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는 종목입니다. 쏠림 현상이 현재 나오고 있고 1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거래 성향을 쭉 보게 되면 뭐 쭉 사던 걸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팔던 걸 파는 것도 아닌 상당히 좀 섞여 있는 오전장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산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또 2차 전지 쪽,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다양한 종목들을 현재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권에서 종목들을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미국장에서 전력 반도체가 좋았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된 커플링과 관련된 경향들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별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역시 종목 플레이가 이어져 가고 있는 외국인들이고요.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다수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순매도 종목 보겠습니다. 순매수와 마찬가지로 매도 역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종목을 팔았던 종목을 더 팔고 있는 성향을 띠고 있고요. 반도체 대장주가 오늘 탑 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산, 완성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금융, 또 반도체 소부장 쪽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서 약간 매수하고 있는 이 섹터랑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고 그 안에서도 종목들이 약간 차별화 장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탑10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는 하고 있지만 증권가 리포트들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장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 네. 자, 미국장도 약하고 또 유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장 평가는요? 네, 글로벌 얘기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이야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긴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사실 이런 거는 저는 명분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동안 미국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 어차피 그 위에서의 손바뀜, 또 위에서의 섹터가 바뀌는 측면들이 작동하기에는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이미 많이 줄어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고 해당 노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 거는 이제는 별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 내려가면 그냥 사야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번 주 주말간에 또 다른 노이즈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이 좀 연장이 되었던 측면이 있고 미국과 이란 간에는 지금 중간 노이즈들이 있죠. 계속 서로 핑퐁되는 형태도 있고 또 협상을 이제 대리하는 담당자들을 바꾼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같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내용들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고요. 다만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실적 기대감들이 유효하다라는 지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 필두로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밀려 있었던 기업들이 올라오는 측면 속에서 많이 올라갔던 쪽이 쉬는 이런 측면들이 이제 바뀌는 국면이 등장하는 건데 대부분 작동하고 있는 원리들은 실적 기대감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 인텔이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하고 시간 외 장세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EPS 다 어닝 서프 나왔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골자가 됐던 건 CPU의 쇼티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데이터 센터형 기업들을 토대로 해서 쇼티지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대부분 품목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이번에 CPU 같은 경우는 결국에 추론 단계가 불거지면서 필요 숫자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습 단계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칩이 깔리던 시기 같은 경우는 GPU 대비 CPU가 한 8대1 정도 비율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추론 단계가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4대1, 3대1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는 이런 측면들을 어닝콜 토대로 강조를 하고 있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건 LTA입니다. 제가 전일 SK 실적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LTA 등장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장기 공급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인텔 같은 경우도 업황이
사이클을 탔기 때문인 건데 결국 LTA가 됐죠. 지금 구글과의 LTA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캐펙스도 25% 장비 위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국내에도 매기가 동일시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형 인프라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골자가 되는 내용이 전혀 바뀌는 바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플레이해야 되는 요소가 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착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정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컴포터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이 어닝 서프 나왔습니다. 국내의 원전 건설 기업으로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글로벌 모멘텀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기업들이 많은데 해당 기업들이 특히나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 건설 베이스로 한 기업들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 이 내러티브에서는 전혀 깨지지 않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가에 따라가기만 안 하면 좋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여전히 공존되어진 시장이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전일이랑 비슷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원전 이런 쪽이 붙었었고 또 전력 에너지, 전력 설비, 신재생 이런 쪽도 강했었고요. 소부장이나 테크 관련 기업들은 약간 갈리긴 했습니다만 전일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들이 맞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섹터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바뀐 다음부터의 고정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국내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기대값이 높다라는 거는 제가 전일도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코스피 많이 간 쪽은 쉬죠. 게다가 코스피 100, 시총 큰 쪽은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반 하락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올라가는 측면, 코스닥 고시총인 코스닥 150이 올라가는 측면에 비해서는 이제는 이격이 좀 좁혀지는 과정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종목 숫자로 본다라면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많아요. 여기서 물음표가 좀 나와야 됩니다. 아니 지수가 빠지고 고시총이 빠지는데 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많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해당 요소들은 이제 수급의 전환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추세로 작동하는 건 다음 주 초반부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한 측면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럼 비중을 줄이는 곳과 늘리는 곳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코멘트를 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지점들을 유기적으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또다시 노리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 상황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잘 따라가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노이즈보다는 실적을 봐야 할 때다라고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 이 섹터별로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바이오 얘기 먼저 드릴 텐데요. 코스닥이 올라가는 데에는 바이오가 살아난 지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는 고시총 단위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좀 튀었다라는 측면이 강하다라면 오늘은 이제 고시총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강하죠. 대표적으로 펩트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단 레벨에서 돌리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펩트론이 붙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만류 라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유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G2G 바이오 같은 기업이 붙었다라면 추세를 타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펩트론이 붙게 되면서 자,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까지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다라면 이제는 섹터 단위로 수급이 돌고 있구나. 바이오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동질성 같은 것들이거든요. 하나의 기업이 좋은 호재 또는 좋은 수급을 맞춰준다라면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기대값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삼천당제약이 변동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은 급락 오늘 또 급등하는 이런 측면들이 보여주는데 바이오 섹터의 매기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측면들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제 좀 레거시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이 쉬고 있다고. 지금 박스 상단 붙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입니다. 이 위로 붙게 되면은 셀트리온이 대장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조차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예요. 실적 기대감도 마찬가지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기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전체로 작동하는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고 셀트리온도 기대값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한올바이오 파마처럼 아무래도 좀 개별 수급으로 내려갔던 기업들도 천천히 붙고 있고 하단 박스 레벨에서 위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별 기업들 하나하나가 가격 매력권에서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 말인즉슨 이제 섹터 전체가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 주 초입부가 바이오한테는 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 드릴 텐데요. 반도체가 이제 각계전투 들어갑니다. 자, 고가 레벨에서 각계전투는 거의 이제 당연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장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쪽 거래를 하는 것들은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는 건데, 이제 소부장 플레이에서의 메리트는 결국에 순환 구조로 가죠. 기존에 붙었던 애들이 좀 쉬고 있는 측면들도 마찬가지고, 또 쉬었던 기업들 중에 DI 같은, 검사 라인 보면요. 이런 기업들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과,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영 같은 기업들. 고영이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반도체로서 소부장으로 붙고 있는 거고, 이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전일 미국장 보게 되면요. 램버스나 알레그로, 레티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팹리스 기업들, 설계 기업들입니다. 이런 쪽이 붙게 되니까 국내도 똑같이 매기가 작동하고 있는 게 레페스아크라든지, 제주 반도체나 SFA 반도체 마찬가지죠. 반도체 산업 전체로 보면 사실 파이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만 순서대로 붙는다. 순차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부장에서는 많이 간 쪽 챙기고 안 가는 쪽 보는 것들이 유리했던 것이 이번 차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주요 장비 기업, 부품 기업, 쉬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한 번씩 코멘트 드려왔으니까 이전 방송 참고하시면은 결국엔 순서대로 또 많이 빠진 쪽에 또 가겠구나 이런 측면들로 오히려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조선 얘기 드릴 텐데요. 추세를 붙었죠. 이제 오늘은 현대 마린 엔진 기업 중에 좀 덜 갔던 애들도 붙고 또 한화엔진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 사업부를 증설하고자 하죠. 이게 이제 공식적이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시권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다 같이 붙는 것들은 이전 가격 매력권 레벨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추세로 작동하는 건데 지금은 팔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거 추세를 즐기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 붙으니까 기자재 라인에서는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도 쉬었다가 이제 붙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섹터 매기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이 그대로 상단 레벨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일부 쉽니다만 하나오션은 아직 출발을 안 했죠. 그럼 매력도는 하나오션이 좀 올라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력 설비 얘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선이랑 되게 유사해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은 좀 대장의 모습인데 보면 효성중공업이나 한일전기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얘네 올라가는 건 특이하진 않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에 저는 피날레가 반도체와 전력 설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기대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근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는 결국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나오냐 안 나오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세론 같은 걸 염두한다라면 실적이 나오는 측면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겠다, 분할 조절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디테일 전략에선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선유 보면 대한전선이 대장으로 해서 LS나 대원전선 같이 이런 기업들도 같이 붙고 있는 건데 기조 자체가 전력 설비가 좋기 때문인 거고 버노바 실적 발표와 함께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만 붙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 기업들이 다 같이 붙고 있는 건데 추세로 이해할 수 있고 글로벌 트렌드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프라 기업들, 산업재 기업들이 좀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아직도 좀 유리하다라는 측면들은 유효하거든요. 그럼 코스닥의 핵심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방룸이 더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차적으로 상승된 쪽에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전력 설비 마찬가지로 상승된 쪽에 뛰어들게 되면 단기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에 대한 포인트보다 가격을 토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정도의 형태의 투자 방식이 최근에 좀 유리한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뿐만이 아니라 짚어주신 포인트까지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